덕업일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덕질, 덕후와 이제 직업이 일치한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저는 제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 직업이 됐습니다. 너무 행복하고요. 앞으로 우리 KCL을 위해, 아니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열성적으로 덕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11년도 4월 KCL 공채 1기로 입사한 박민수 수석연구원입니다. 에너지본부 기후환경실증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후환경실증센터는 충남 서산 사이트와 충북 진천 사이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저는 우리 연구원 내에서 부지가 제일 넓은 충남 서산 사이트에 근무하고 있고, 건축용 외장재, 커튼홀 같은 그런 건축용 외장재의 기밀성, 친밀성, 내풍합성과 같은 물리적 성능 평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IMF 외환 위기였어요. 제가 대학원에 졸업할 그 당시에 IMF 여파로 취업 시장이 녹록지 않았거든요. 때마침 지도 교수님의 지인이 건축 시험소를 창업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대학원에서 시험도 좀 해봤고 전공도 건축이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제가 한번 일해보겠다고 지원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신생 기업에 신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좀 아쉬웠던 점, 어쩌면 좀 억울했던 점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육상빌딩, 교보생명타워 이렇게 좀 국내에서 높고 좀 이름 있는 건물들의 외장 커튼홀 시험은 국내에서 진행하지 않고 다 유럽이나 미국, 해외로 나갔거든요. 아직 그 국내 시험소들의 기술 평가 능력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그분들하고 따라서 같이 몇 번 해외 나가보면 국내보다 못한 데는 많은데 시험 비용은 상당히 비싼 거예요. 우리가 견적을 내면은 비싸다고 하고 해외 시험소에 터무니없는 그 시험 비용은 그런가 보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국내 시험 시장에 만연한 사대주의를 깨고 싶어서 제가 이 분야에 뼈를 묻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민간 시험소 10여 년 동안 시험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좀 부족했고 좀 아쉬웠던 부분,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었으나 좀 경제적으로 좀 못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KCL에서는 마음껏 할 수 있었어요. 2011년도 MRI 사업으로 구축한 커튼홀 등 건축 외장재 성능평가 시험 장비입니다. 일반 민간 시험소들과 달리 커튼홀 시험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붕재, 돔 텐트, 천장재, BIPB, 전동 셔터, 외장 판넬 등 대한민국에서 생산, 시공되는 모든 종류의 건축 외장재를 다 시험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뉴욕 패션 공과대학이라는 뉴욕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 내 새로운 학과 등을 짓는 건물이 있었거든요. 그 건물의 외장재도 우리 KCL로 와서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우리 서산 KCL로 오셔서 우리 시설과 설비를 보고 매우 만족하면서 들어갔던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 두 번째는 건축 비구조 요소 내진 성능 평가 장비입니다. 일반인이 보기에는 좀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구조 요소가 아닌 비구조 요소의 지진 성능을 평가하는 장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물에서 구조 요소는 기둥, 보, 슬래브 같이 뼈대를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재입니다. 그런 거에 비해 비구조 요소는 뼈대를 감싸는 보조 부재죠. 근데 우리나라가 2016년, 17년 경주 포항 지진을 거치면서요, 그 피해 사례를 분석하면은 구조물의 기둥, 주요 구조 부재죠. 이거의 손상도 있었지만 대부분 유리 벽돌 같은 건축 외장재, 이게 비구조 요소입니다. 이거의 낙하에 따른 2차 피해가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2019년도에 건축 구조 기준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거든요. 크게 3가지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건축 비구조 요소의 내진 설계 개선이었습니다. 우리 센터는 발빠르게 정부 정책에 부응해서 국내 최초로 건축 비구조 요소 동적 내진 성능 평가 장비를 구축하였습니다. 작년도에 플러스 인증까지 모두 취득하였습니다. 우리는 태풍이 오는 거를 집안 창문으로 많이 느끼잖아요. 우리가 간혹 TV나 인터넷 매체를 보면은 유리에만
테이프를 십자로 붙이거나 X자를 붙이고 뭐 신문지를 붙이고 이런 방법이 많이 제시되는데요. 크게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많은 시험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유리가 깨지는 원인은 유리 자체 문제보다도 유리가 끼워지는 프레임의 문제에서 기인합니다. 실리콘이 경화돼서 떨어져 나갔거나 가스켓이 떨어져 나간 경우에는 바람이 불었을 때 그 엣지에서의 그 단부에서의 어떤 미세한 변형이 유리의 파손을 야기하는 거죠. 제가 추천하는 제일 첫 번째 방법은 유리와 프레임이 만나는 그 테두리를 잘 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창호를 한번 유심히 보세요. 거기에 이제 크리센트라고 잠금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 잠금 장치가 있는 창호는 태풍이 오기 전에 꼭 걸어주는 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얘네들을 걸게 되면은 창호 전체가 우리가 외풍에 저항하니까 그나마 안 잠갔을 때보다 조금 더 안전할 거예요. 마지막 방법인데요. 우리 집 창은 대부분 좌우로 열리는 이제 슬라이딩 창입니다. 얘는 창틀 레일에 창짝이 얹어 있는 타입이다 보니까 레일과 창짝에 어느 정도의 간극은 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태풍과 같은 어떤 동적인 바람이 오면은 이 간극에 의해서 가속도도 생성되고 진동도 발생하게 돼서 궁극적으로 창호에 안 좋게 됩니다. 두꺼운 종이나 신문지가 있으면 그런 간극에 잘 꽂아가지고 최대한 많이 안 흔들리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년에 한두 건 정도 법원에서 연락이 와요. 법원 좀 감정을 해달라는 내용인데 대부분 건물을 이제 짓고 나서 사용 중에 어떤 하자 관련된 거죠. 아무래도 판사님이 이제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 분야의 좀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원고하고 피고하고 서로 합의한 중간 매체, 법원 감정원이라는 걸 두게 되는데요. 이 감정평가사에 따라서 승소패소가 거의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에 몇 번 참여하다 보면 좀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그러면서 또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퇴직하기 전까지 풍동시험 장비를 한번 꼭 갖추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풍동시험은 바운더리 레이어 윈드 테널 테스트라고 하는데 고층 건물이나 다리와 같이 외풍, 풍압을 받는 건물과 주변 환경을 스케일 다운해서 모형으로 만들고 얘를 윈드 터널에 집어넣어서 바람을 쐭니다. 그러면은 이 각 부위에 얼마만큼의 풍하중이 걸리냐, 어느 방향으로 이거를 알아내는 시험이에요. 마지막으로 이건 좀 개인적인 바람인데요. 혹시나 이 동영상이 한 조회수 한 10만 정도 넘으면은 바쁘게 살아오면서 그동안 연락이 끊겼던 옛날 친구들이나 동창들이 혹시나 좀 연락이 오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할 것 같습니다. 덕업 일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덕질, 덕후와 이제 직업이 이제 일치한다는 얘기인데요. 대부분의 직장인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운이 좋게도 제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 직업이 됐습니다. 너무 행복하고요. 앞으로 우리 KC를 위해, 아니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열성적으로 덕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